수세기 동안 한국을 통치했던 조선 왕조는 19세기 후반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왕족과 양반 귀족, 즉 지배 계층은 효과적인 통치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는 만연한 빈곤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외세의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을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군주였던 고종 황제는 한국을 근대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국제 무대에서 독립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너무 늦었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정치적 감각 부족을 포함한 자신의 약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간신들에 둘러싸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나라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1905년 일본은 한국에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외교 주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손에 넣을 기회로 여긴 일본 관리들이 자행한 노골적인 침략 행위였습니다. 비극적으로 일부 한국인들은 일본의 야욕을 도왔습니다.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이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를 배신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일본 식민정부에서 일하게 될 고위관리 이완용도 있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은 사실상 조선 왕조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야심찬 이웃나라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암흑기에 접어들었지만 한국인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항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길고 험난한 독립투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일본의 한국 강점기는 엄청난 고통과 억압의 시기였습니다. 동화와 수탈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 식민 정부는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일본 통치의 가장 악랄한 측면 중 하나는 한국어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어는 학교와 관공서에서 금지되었고 일본어로 대체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아 자신의 문화유산과 단절되었습니다. 장씨 개명은 민족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일본은 또한 한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토지조사는 표면적으로는 농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농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일본인 정착민에게 넘겨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한국 산업은 해체되거나 일본 전쟁 기계의 필요에 맞게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로 전락하여 자원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위한 연료로 약탈당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은 경제적 수탈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한국인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본의 광산과 공장에서 일하도록 보내졌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일본군의 위안부로 성노예가 되는 등 취약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만행들은 종종 일본 당국의 잔혹한 보복을 불러왔고 한국인의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만행의 책임이 있는 주요 인물로는 일본 국가의 상징적 수장인 히로히토 천황과 일본 전시정책의 설계자인 도조 히데키 총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령자들과 협력하기로 선택한 한국인들의 도움과 사주를 받았습니다. 기회주의나 잘못된 일본 우월주의 신념에 사로잡힌 이 친일파들은 조국의 예속에 부끄러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해방 후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본의 압제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독립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항은 평화 시위에서 무장 봉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919년 전국적인 독립 시위였던 3.1 운동은 독립투쟁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은 한국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더 많은 저항을 고취시켰습니다. 1919년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 김구, 안창호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이 이끌었던 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국내 저항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임시정부는 한국의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저항 단체들이 등장하여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은 1924년 일본 천황 암살 시도를 포함하여 일본의 주요 시설에 대한 과감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 광복군, 즉 임시정부의 군사 부대는 만주와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일본군과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여성들은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엄청난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학생이었던 유관수는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고문을 받다 순국하여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저격수였던 남자현은 만주에서 일본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한국 여성들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더불어 그들의 희생은 한국의 해방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와 화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식민주의의 잔재는 깊었고 그 어두운 시대 동안 입은 상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해방된 국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친일파 문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 후 처벌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한국 정부, 군대, 재계에서 권력을 쥐기도 했습니다. 친일파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것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느낀 많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분노의 원천이었습니다. 친일파 문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친일파들을 심판하려는 노력은 과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식민시대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청산 없이는 과거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과거의 고통을 인정하는 동시에 더 정의롭고 공정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헌신과 과거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리고 그 실수에서 배우면서 한국은 모든 국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